강남으로 안 간 이유가 또 자연재해 때문도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죠. 사실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당장 제가 기억하는 강남에도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강남 개발되고 나서 84년, 87년, 2001년, 2011년 이번에 4번, 5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람이 살기 좋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아파트를 강남에 많이 지으려 하는 이유가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이려고. 주택으로 많이 지었다가는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강남 지역을 아파트 전용지구로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수재 얘기를 잠깐 이어가면은 서울이면 강남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좀 화제가 됐지만 정말 비 피해가 심각한 거는 바닷가 도시들입니다. 동해나 부산이나 인천들. 이런 데는 간조만조라는 게 있어요. 밀물썰물. 밀물 때 폭우 내리면 이건 최악입니다. 특히 태풍 내릴 때 만조 차면은 이거는 그때 우리가 뉴스에 듣게 되는 거죠. 부산 지역이 침수했다라든지 인천 지역이 난리가 났다. 제가 강원도 동해시 청국동에서 19살 때까지 살았었어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태풍 매미가 와서 제가 그 다니던 그 길목이 아예 침수가 돼서 얼마나 제가 불리했나요? 한 허벅지까지, 네, 허벅지까지 침수가 돼서 제 눈앞에 쓰레기통이 떠다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막 길을 건넜던 기억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버스 때 고속터미널에 잠겨가지고 강남이 네. 그때 지하상가가 전부 침수되고 그때 떨이 판매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이어가지고 그때 여기 위로 잠겼습니다, 제가. 그리고 고수부지를 갔는데 한강 고수부지들은 굉장히 두꺼운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게 진흙이 하류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떠내려오거든요. 이게 뚫을 수가 있어요, 진흙이 무게로. 그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두꺼운 철문이 있는데 이게 열린 직후에 들어가 봤어요, 어린 마음에. 가서 뻘에 이렇게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개펄 가시면은 위험하잖아요. 바람 빠져서 그 느낌이더라고요. 아, 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좀 처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떡볶이 먹으러 이제 은마상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렇죠. 거기 물이 차가지고 잠기죠. 막 그 스티로폼 같은 거 떠 있고 맞습니다. 막 어른들 거의 허리춤 이상으로 막 다 물 잠겨갖고 걸어다니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강남이 늘 그래요. 네. 강남 지역 하면 홍수죠. 네. 강남 하면 전 제일 심각했던 홍수가 1925년, 지금부터 97년 전이네요. 97년. 그때 홍수죠. 조선총독부가 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1925년 을충년 조선의 홍수라는 책입니다. 너무 피해가 심각해서 이거를 책을 알려서 구제 양상을 홍보를 해야 될 만큼 민심이 흉흉해진 거예요. 우와, 얼마나 심했길래요? 얼마나 심했냐면은 여러분들 이촌동 아시죠? 용산 쪽에. 네. 서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 있죠. 네. 중부 이촌동이 있었습니다. 중부이촌. 중부이촌. 이 동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을충 홍수 때. 물난리 때문에. 물난리 때문에 사라졌어요. 세상에. 우와. 어머, 진짜 다 잠겼네. 이게 지금 마포 쪽에서 강을 바라본 거죠. 이게 말로만 듣던 주택 전체가 강 아래에 아예 잠겨 있던. 잠겨버렸네. 조선 때 용산이 아닌 일제 때 개발한 용산 지역은 다 잠긴 거죠. 한국의 많은 기상 이변에서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때보다 많다 적다 하는 식으로. 이번에 서울 물난리가 선생님 시간당 400mm 정도가 왔잖아요. 이 당시 때는 그러면 시간당 몇 미리가 왔길래 저렇게 잠긴 겁니까? 700~800mm라고. 7, 800. 그리고 이때는 지금하고 다른 것이 댐이 없던 시절이라. 지금은 그래도 예, 댐이 있어서 댐이 수위 있죠. 조절을 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그 이따가 안타까웠던 게 용산이나 영등포 쪽에 제방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그럼 혹시 어떻게? 그래서 피해자는 700명 미만, 이재민이 29,000명 정도.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여러분 댐을 만드시면 대청호나 충주호 같은 거 대략 이재민이 한 3만 명 생깁니다. 그 정도 규모예요. 마을 몇 개가 사라지는 정도 규모. 그러니까 이때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 아래여가지고 그나마 피해가 덜했다는 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인이 사는 고지대를 피해서 저지대에 많이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주로 이제 일본인들이 피해가 좀 많았죠. 그래서 조선인들은 상대적으로는 덜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한강대교 남쪽에 가면 동작구 쪽에 한강 수사자 조원비라고 이때 취재했던 기자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유령비를 세운 게 있어요. 살아남으신 분들은 어떻게? 뗏목으로 이렇게 해서. 막 나무 붙잡고. 그렇습니다. 이때 워낙 충격이 심해서 서울, 경기권, 양수리까지 마을들이 다 위치를 바꿉니다. 쭉 산으로 올라가요. 그때 이제 설해마을이 산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래 반포대교 쪽에 설해마을이 있었어요.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인데요. 저게 언제적 지도야?
서울 지도네. 와. 앞으로의 한국에서 중부 지역에서 집을 살 때도 참고할 만한 지도입니다. 25년의 홍수 상황을 보여준 지도인데 요게 그 당시의 피해 상황이에요. 초록색은 다 잠긴 거예요. 아. 여기가 강남 지역이고 아. 대치, 청남, 한티, 학동, 익관. 이쪽이 양수리, 두물리. 물리. 여기가 여의도는 다 잠기고 그리고 김포라든지 이쪽 다 잠기는 거죠. 지금하고 서로 똑같은 게 안양천, 탄천, 중랑천, 홍제천이 똑같이 잠겼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이대로 피해는 안 날 겁니다. 댐도 많이 짓고 양수장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비율은 줄었지만 이대로 퍼지는 거죠. 실제로 이번 8월 장마 때, 폭우 때도 그랬던 거고. 네. 아. 그 지난 당시의 피해 상황을 지금 지도랑 겹쳐본 겁니다. 100년 전의 피해 상황을. 아, 이제 파란색이 물에 잠겼다는 그렇죠. 잠긴 거니까. 거죠. 그런. 보시면은 잠실이 옛날 섬이어가지고 다 잠겼고 잠실도 중랑천면 잠기고 이게 그 많이 100년 전 상황이 이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피해도입니다. 가락동만 괜찮았어. 송파구 옆에. 가락동이 살기가 좋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가락동이 왜 살기 좋은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충령 홍수죠. 아까 설해마을인 의충령 홍수 때 다 물에 잠겨가지고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산기슭으로. 지금 가락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내륙입니다. 원래 송파는 지금의 뼈를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송파구가 되는 건데 이게 잠실에 다 잠기죠. 잠겨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쯤이면 살만하다, 즐거울만하다 그래서 가락이 된 거죠. 그래서 가락. 말하자면 그쪽은 구송파, 신송파 같은 거죠. 난 가락국수가 맛있어서 가락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강남이 이번에 물 잠겼다고 해도 사실은 다 다른 거예요. 와. 그냥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걸어 다니시고 차로 다니시면 몰라요. 이 고저차를 걸어봐야 됩니다 한번. 맞아요. 그래야 여기가 평소에는 마을버스 안 와서 불편하지만 힘들고 물난리는 안전하겠구나. 아, 청담동 이런 지역은 사실 언덕이거든요. 네. 대치, 한티, 언덕치자 써가지고 언덕이거든요. 요런데 예전에 조선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어요. 지금 땅값 비싼 이 빌딩 많은 데는 원래 물론 물 흐르던 곳인 거죠. 물길이요. 그 물길을 길을 놓고 지하철을 놨으니까 당연히 넘치겠죠. 그래서 침수가 예. 그쪽이 집중적으로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하게 계곡이라서 그런 겁니다. 위험하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왜 사는가? 이게 사람이란 거는 실제 물리적 조건보다도 심리가 중요해서 여기가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비싼 곳이라고 심리가 생기면은 모든 물리적 조건을 초월해 사는 거죠. 맞아.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요 25년 의충령 홍수 때 그때 좀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죠. 나총호 선사라고 봉은사는 아실 겁니다. 네. 들어가시다가 일주문 들어가시기 전에 오른쪽을 보시면 절마다 부도탑이라고 있잖아요. 고승들의 그 사리를 모아두는. 그 중에 하나가 나총호 선사 부도가 있고 수의 공덕비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청호당 부도고 요거는 주지 나총호 대선사 수의 구제공덕비라고 이분이 구해준 사람들이 세워준 공덕비예요. 25년 홍수 때 봉은사는 안 잠겼습니다. 근데 아래 코엑스 쪽은 저지대잖아요. 네네네. 그 땅은 잠긴 거죠. 이른바 사하촌이라는 건데 절 아래에서 절땅 부쳐먹는. 그래서 우선 나총호 선사가 자기 사하촌 사람들이니까 우선 구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보니까 잠실 쪽이 잠겨가지고 나무가 드구루가 있었는데 나무 드구루에 사람이 100몇십 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줄줄줄줄. 근데 그러니까 저를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배를 산 거예요. 저 사람도 구하라고. 그래서 배가 여러 척에 가가지고는 건지자마자 나무함으로 뿌리가 뽑아져 버렸다고. 와. 그래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708명 정도가 살아남아서 그 사람들이 세운 게 저 오른쪽 비석. 다 구하신 거예요? 다 구했습니다. 와. 그래서 잠실 쪽에 피해가 덜했어요.
안 그랬으면은 아까 피해가 1,000명 넘어갔을 겁니다. 을충 용수 때 피해가. 대단하시다. 그러다 보니까 비석을 세운 거고 한번 여러분 봉은사 가시게 되면 어느 절을 가셔도 부도탑도 재밌는 게 많은데 특히 이 부도탑은 좀 짠하기도 하고. 그럼 좀 읽어주시겠어요? 을충년 7월 홍수로 선리, 불이, 잠실의 뽕나무밭이 큰 물에 잠기고 708인이 다급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목숨을 구해달라 외쳤다. 나청호 대선사가 자비로움으로 이를 구제하니 그 덕을 잊을 수가 없구나. 대단하시다. 요거에서 말하는 부리가 지금의 봉은사 옆에 마을이고 잠실은 잠실이고요. 선리라는 데는 강동구 강일동하고 하남 미사지구 근처 사이 동네입니다. 배선 짰어요. 그래서 뭐 배 타고 다니는 마을이었다고 해서. 여기 가보면 가래 여울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홍수 때 위치 옮긴 마을입니다. 여러분이 잠실하면 지금 잠실만 떠올리시는데 원래 잠실은 3개입니다. 연희동에 서잠실이 있었고 지금의 뚝섬 근처에 동잠실이 있고 오. 지금의 잠원역에 신잠실이 있고 그래서 뜬금없이 강남 한복판인 잠원역 플랫폼 들어가면 누에 일생 이런 게 있어요. 물레가 있고 그래요. 후회다리도 있잖아요. 봤어요. 그게 다들 뜬금없어 하거든요. 네. 나무도 하나 남았어요 지금. 잠실리 뽕나무라고. 서울시 천연기념물입니다. 그게 강남 지역이 워낙에 물이 쓸려고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한강가의 마을이라는 건 한번 다 바깥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식으로 뗏목 타고 다니면서 사람 구한 배 타고 거죠. 와. 이런 게 당시에 워낙에 이게 충격적 사건이어서 전국의 유명인들이 나청호 선사를 찬미하는 글을 모아다 가지고 책을 만들었습니다. 불괴 비첩이라고. 워낙에 조선을 한번 뒤흔든 사건이었어요. 대단하시다. 을충년 대홍수 때 강남 지역만 침수를 당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디가 또 그 침수가 당해요? 강북 지역도 침수 당하지 않았나요?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용산 마포, 아까 말씀드린 신용산 피해가 심했고 경기권으로 넘어가면 이제 피해가 심했던 곳이 이제 하남이라든지 양수리, 남양주 쪽이고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용산에서 인구 재배치가 됐고 그리고 그때 이제 아현이라든지 신촌 같은 신도시가 개발되는 것이고 신사동도 그때 재배치가 됩니다. 지금의 신반포라 그러면 서초구 네. 가면 아파트 단지가 하나 큰 게 있어요. 모 회사에 마크가 붙어 있는 20몇 차까지 있는데 강가에 있던 아파트 위치에 마을이 하나 있다가 홍수 때 잠깁니다. 역시나. 근데 이 사람들이 옮긴 게 지금의 신사역 사거리예요. 거기 꽤 언덕이죠, 신사역 사거리. 네. 간장게장 골목이 있고. 네. 골목에서 살짝 내려오면은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정식 이름이 주흥공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김주용 씨가 반포 쪽의 피난민들을 위해서 신사동에다가 집을 20채를 지어주고 학교를 만들어줘요. 와. 그래서 김주용 씨가 흥하게 한 마을이라 해서 주흥동이라 이름 붙이고 공원 이름을 주흥공원이라 붙이는.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엉구비 공원이라고 신논현 쪽에 있습니다. 모문공원천인데 거기다 가보면 김주용 씨를 추모하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비석을 만드는. 그럼 혹시 네. 자연재해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비가 안 와가지고 아, 그렇죠. 말라가지고서는 2차 대전 때 아, 침수됐던 불암이 그렇죠. 나오고 유적지가 막 발견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오히려 이렇게 비 피해가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뭐 발견되는 뭐 그런 것들이 없나요? 우리나라? 좋은 질문이십니다. 서울 역사에서 중요한 게 발견됐죠. 특히 요 25년 을충 홍수 때 풍납토성이 발견됐죠. 맞아요. 풍납토성이라는 게 가보면 아시겠지만 길쭉한 토벽이 4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성이라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그냥 안쪽에 물이 넘치는 걸 막는 제방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뚝처럼. 네, 맞아요. 그러다가 25년 홍수 때 암사동과 풍납동을 깎았죠. 물이, 한강물이. 그러면서 서벽이 무너집니다. 근데 그때 무너지면서 파편이 나온 거예요. 무너진 유물들이. 그래서 이제 발굴해 보니까 여기 뭔가 있다. 진짜 풍납토성 가보시면은 디귿자로 돼 있어요. 한쪽 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이게 복원돼 비어 있어요. 복원돼 있고 일부는 발굴하고 있죠. 네네. 최근에 땅 아래에서 서문의 흔적이 발견돼서 유적지로 또 지정될 건데 그런데 이것보다는 몽촌토성이 좀 더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풍납토성은 이 왕성을 지키는 벽이었나 보다라고.
그래서 거기를 문화재 지정을 소홀하게 했어요. 풍납도성을.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성내동, 풍납동에 사람 많이 살잖아요. 네. 원래는 안 살았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그 25년에 알아채고 그걸 지정했었어야 돼요. 안 하는 바람에 몇몇 명이 사는 바람에 그 안에 분들은 재산권 행사 못하고 문화재거든요. 거의 파면 나옵니다. 뭐든. 약간 역사적 얘기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백제, 삼국시대 그러면은 백제하면 왠지 충청도나 전라도 떠올리시잖아요. 네. 백제가 가장 오래 수도로 던 데는 서울입니다. 한성백제라고 거의 400~500년 있다가 피난 가서 충청도 간 거죠. 거의 백제 터에 강남이 쓴 거네요, 지금에. 아, 맞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강남이 뜨게 된 거는 2000년 전이 반복되는 거라고. 원래 여기는 뜰 운명이었단 말하는 사람들 계세요.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인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25년 홍수라는 게 거대한 발견을 줬고 한편으로 문화재 손실도 준 것은 양수리 쪽이 피해가 컸다고 했잖아요. 네. 네. 양수리 하면은 다산 정약용 네. 생가가 있죠.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무덤은 저 위에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무덤은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집이 잠겨가지고 이때 정약용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많이 쓸려가는데 지금 전시 가서 보시면은 책이 쭈글쭈글해요. 말려. 100년 전에 물에 젖어가지고 말려서 이게. 자연의 힘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가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또 이런 뭐 홍수 피해라든가 이런 걸 겪지 않기 위해서 좀 도시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가 재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데 네. 감지할 수 있죠. 재난을 감면시키는 이제 그런 시설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이제 저류장이라는 건데 네.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은 아마 사당역에 가시면 4호선 사당역 경기도 학교로 출근하는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버스 타는 곳이죠. 맞아, 거기 줄 쫙 서 있어요. 버스 타는 빈 땅 크게 있잖아요. 네. 그 아래가 비어있는 땅이잖아요. 거기 유사시에 물을 받아두는 곳. 강남 쪽에 그런 저류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 쪽 사례도 공부를 했는데 도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곽 방수로라고 정말 거대한 빈 창고를 만들어둡니다. 저렇게. 길이가 177m고 폭이 78m, 높이가 25m. 세계 최대 규모죠. 우와. 도쿄라는 데가 원래 저지대에 만든 도시라서 서울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부산 같은 곳입니다. 부산 서부 지역 사상 이런 데는 맨날 물 잠기잖아요. 그런 데라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지하철 공사하실 때 보시면은 물이 흘러나오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네. 그게 빌딩 공사하거나 지하철 공사할 때 수맥을 건드린 겁니다. 요즘에 그런 거를 버리지 말고 빌딩마다 저수 창고를 시설을 만들어서 화장실로 쓰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거를 강남에서 빌딩 만들거나 재건축할 때 더 많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렇게 대규모로 못 만들 거라면. 그래서 이번 홍수 난 다음에 폭우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또 폭우 날 거냐고 강남이 또 잠기겠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겁먹고 살지 마시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조심은 하시라는 거죠. 알고는 있어라.